오류 광고가 떴어요. 그럼 밑에 보통 지금 구매하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없어요. 오류가 아니에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을 캠페인 세팅과 관련해서 이제 운영 팁도 첨가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시고 광고 관리자를 생성하셔서 넘어오시면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캠페인 목표, 그러니까 캠페인이 운영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운영할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지금 이쪽 오른 가운데 밑에쯤에 뭐 도달, 브랜드 인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트래픽을 눌렀을 때는 뭐 링크 클릭, 랜딩 페이지 조회,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판매로 마우스를 올리면 전환, 카탈로그 판매 등이 나오게 되시죠. 이제 말 그대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도달을 목표로 이 캠페인을 운영할 것인가, 또 이 트래픽에 보시면 링크 클릭을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각각 그 저의 상황, 그리고 저의 예산 상황, 아니면은 제품의 전략, 아니면은 지금의 시즌의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가장 많이, 당연히 이제 매출이 나와야 저희가 광고를 꾸준히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뭐 매체라던가 아니면 이 메타 페이스북 안에서의 추가적인 액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환, 판매에서 전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전환 값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 세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당연하게도 구매에 대한 전환, 구매 전환. 자, 두 번째는 구매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페이지가 있죠? 배송지 정보를 설정하고 뭐 할인 쿠폰 등을 입력하고 그런 결제 시작 전환이 있겠고요. 자, 결제 시작으로,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 시작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특히 많은 스마트 컨슈머들은 장바구니에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추가를 해놓은 다음에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장바구니에서 결제 시작 페이지로 넘어오기 때문에 장바구니 전환, 광고를 메인 페이지로 많이들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메인 페이지에 가장 많은 이제 팝업도 뜨게 되고, 저희 이벤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시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하나의 특정 제품만을 구매 고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세 페이지로 넘겨야겠죠, 유저를. 그랬을 때 컨텐츠 조회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의 가장 마더 도메인에 저희 유입된 유저가 트래픽이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의 수로 집계가 되는 페이지 뷰 전환. 총 5가지가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훨씬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5가지 전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을 누르고, 그러면 캠페인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와요. 이제 뭐 제목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GA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실 때 이 GA 값에 대해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마케터 분들끼리라든지 아니면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부에 있는 마케터 분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 캠페인 광고 세트 소재에 대한 이름을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보통 일단 날짜는 먼저 써줘요. 오늘이 23년 9월 6일이고 이 캠페인의 목표가 이제 저는 보통 표현을 그냥 세일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는 세일즈, 그리고 만약에 그 신규 시즌, 이제 요즘에는 많이 23FW 시즌이 발매가 되고 있으니까 23FW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캠페인에서 특수한 KPI를 달성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KPI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캠페인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9월 6일에 만들었고 세일즈 판매가 목적이고 23FW 발매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KPI를 가지고 캠페인을 운영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캠페인 제목은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세팅인지 알 수 있게끔 캠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캠페인, 광고 세트, 소재 모든 이름을 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를 한 번에 취합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보통은 여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 보니까 이렇게 카탈로그 설정하면 괜찮은데, A/B 테스트 설정하면 괜찮겠는데, 어드밴티지 캠페인에서 설정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광고하려는 목적과 기간과 예산과 전략에 따라서 설정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광고 세트와 광고 소재 단위에서 좀 더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설정을 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정하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다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제 광고 세트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제가 여기에 캠페인이 9월 6일 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광고 세트는 또 한 일주일 지나서 9월 12일쯤에 세팅할 수도 있잖아요. 날짜를 한번 더 써줍니다. 뭐 한 9월 15일로 해볼게요. 그리고 자, 세일즈인데 이 광고 세트에 대한 특징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냐? 보시면 우리가 판매를 유도할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웹사이트 아니면 앱이시겠죠? 그래서 일단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고, 자, 성과 목표, 느낌표를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광고 세트의 성과라는 걸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성과 목표로 할지 매우 나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어떤 걸로 잡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보시면 자, 전환수 최대화,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 링크 클릭 수 최대화, 이게 좀 다양한 성과 목표의 전환 값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전환수 자체를 최대화하는 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전환수를 최대화 누르면 밑에 어떤 전환 이벤트를 선택할지 나오게 되죠. 여기 픽셀 보이는 건 제가 임의로 이제 픽셀이라고 이름을 설정해 놓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다 그러면은 나이키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죠. 픽셀 선택하면 전환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값을 무엇을 기준으로 전환을 측정을 할 거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환, 그러니까 즉 어떤 값을 하나의 전환이라고 볼 거냐겠죠. 근데 지금 저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대부분의 광고를 하시는 브랜드에 계시는 마케터 분들이 설정하시는 구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구매를 잡죠. 자, 어떤 값을 전환으로 할 것이냐는 보통 구매로 많이 하시겠죠. 자, 구매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연히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게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라면 종료 날짜, 시작 날짜를 설정해 주시고, 자, 타겟 관리가 있어요. 요즘에 또 많이 어드밴티지를 메타 안에서도 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설정 자체가 어드밴티지로 되어 있는데, 뭐 물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직접 나의 이 광고 세트에 대한 타겟팅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 세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타겟. 자, 여러분 타겟이 뭐예요? 타겟. 말 그대로 내가 누구를 향해서 광고를 할 것이죠. 그러면 이 광고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타겟이죠. 그 타겟을 내 설정에 맞춰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유저에게만 광고 노출하고 싶을 때, 자, 설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정말 좋거든요. 자, 구매, 뭐 장바구니, 아니면 페이지 뷰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우리 홈페이지 안에 발생한 트래픽 중에 구매한 사람 중에 최근 며칠 동안은 구매 안 한 사람, 장바구니에 우리 제품 추가한 사람,
장바구니에 추가했는데 구매 안 한 사람 정말 많겠죠. 정말 많은 다양한 타겟에게 맞춤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맞춤 타겟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유사 타겟 있죠. 자, 유사 타겟은 말 그대로 이 제가 설정한 이 맞춤 타겟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을 그리고 유사한 액션을 유사한 행동을 한 그런 유저들에게 노출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적어보면 유사 타겟. 자, 내가 설정한 맞춤 타겟에 대해 1에서 10% 범위만큼 유사한 특징, 뭐 액션을 한 유저에게 노출시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생 브랜드라 뭐 구매는 한 달에 100건, 장바구니는 한 달에 뭐 한 2000건 이 정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명에게만 계속 광고를 노출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메타 특성상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규모에 이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죠. 모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설정했는데 모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유사 타겟으로 좀 넓은 범위의 유저들한테 노출시키고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타겟 설명드렸고요. 위치,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그 뭐 서비스든 재화든 제공이 가능하면 우리나라만 하면 되시고, 연령, 성별 모두 우리 제품, 제가 지금 광고하려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유저들에게 가장 많이 소구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세팅해 주시면 되죠. 자, 상세 타겟팅, 말 그대로 이 페이스북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 인구 통계학적 정보, 그 다음에 관심사 정보, 그 다음에 이 유저가 했던 행동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그 분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상세 타겟팅.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랫폼 내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은 우리가 픽셀 설치하는 홈페이지 데이터 기반이었죠. 그렇다면 상세 타겟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랫폼 내에서 유저의 데이터 기반.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만약에 제가 의류예요. 여기에 의류라고 적어보면은 뭐 빈티지 옷, 그냥 옷, 코트 이렇게 있고, 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옷을 추가하고 빈티지 의류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추천 보이죠? 추천을 눌러보면, 자, 의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 상세 타겟팅 특징들이 나오죠. 레트로, 온라인 쇼핑, 패션 액세서리, 노스텔지아, 티셔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에서 머신러닝 돌릴 때는 이 타겟팅에 대해서, 자, 이 타겟팅에 대해 합집합으로 노출시켜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다양한 관심사를 넣고 한두 개의 관심사를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상세 타겟팅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교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만약에 제가 이 상의 중에서도 뭐 니트, 티셔츠, 후드티 다양하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후드티를 광고를 할 때 후드티 하나만 넣은 거랑 뭐 후드티를 입는 사람이 평생 후드만 입지 않으니까 비슷한 종류의 의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다 넣어봤는데, 상세 타겟팅을 많이 넣으니까 CPM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특히 이제 스포츠웨어, 특정하게 스포츠웨어 진행할 때 많이 그랬는데, 특히 골프웨어도 그렇고 이제 풋볼웨어도 이제 똑같았는데, 상세 타겟팅을 많이 넣으니까 CPM이 약 6, 7만원까지도 올라갔었고, 이제 그 대신에 CTR은 한 9에서 11%까지, 잘 나오는 광고 세트는 한 67%까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이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어.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상주를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언어 설정을 외국어로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리 한국어로 광고를 띄워도 그 사람의 원래 살던 나라의 언어로 띄우는 거에 대비해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실제로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이 언어 타겟팅을 안 해놔서 저한테 뭐 일본어, 영어 이렇게 광고가 떠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은 보고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전 여행객이에요. 3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구매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설정 특정하게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출 위치. 제가 메타 프로팀이랑 이제 자주 연락을 하는데 메타에서는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사용해라. 여기 설명에서도 노출 위치를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탐색 탭 이제 자주 들어가 보시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피드 스토리 릴스는 이 한 화면에 광고가 하나만 떠요. 이 화면 가득 이 광고만 뜨니까 하나의 피드만, 하나의 스토리만, 하나의 릴스만. 그런데 탐색 태그를 들어보시면 그 다양한 그리드로 되어 있는데 되게 작은 부분에 저희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렇다면 저희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나거나 엄청난 후킹을 줄 수 있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탐색 탭에 노출하는 것은 이 노출 대비해서 유저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피드나 스토리 릴스보다 낮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탐색을 많이 안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어느 위치에 노출을 시킬 건지 이 수동 위치 노출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페이스북은 피드만 노출시켜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제 쌓인 저의 인사이트인데 페이스북에서는 유별나게 잘 안 나와요. 노출당, 그러니까 CPM도 비슷하고 유입률, 그러니까 CTR도 비슷한데 전화는 그렇게 안 나와요. 저는 보통 페이스북은 피드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꺼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 탐색 딱 꺼주고요. 스토리 릴스도 인스타그램만 노출을 시킵니다. 동영상 광고 끕니다. 검색 결과 꺼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설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적으면 노출 지면도 어드밴티지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유저가 어떻게 노출을 당하냐를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옵션 더보기를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 iOS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집행하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이제 폰 케이스 아니면 뭐 액세서리 케이스, 뭐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뭐 에어팟 맥스, 버즈 이런 류를 다루시는 분들은 제가 갤럭시 관련된 액세서리 폰 케이스를 다루는데 iOS에 굳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누구한테 선물용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바꿀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노출되면 좋겠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전환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특정 그 기기에 노출을 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기 타겟팅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소재로 넘어가야겠죠. 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제목, 광고 세트 제목.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 제가 적으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광고 세트 제목은 세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보시면 자 230915라고 하였고 제가 웹사이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웹. 근데 만약에 그 대표님들이 아니 마케터님들이 판매하는 채널 자체가 웹사이트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앱 있으면 앱, 웹이면 웹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성과 목표와 전환 이벤트가 구매죠. 구매. 그럼 저는 또 여기 세일즈라고 적어줍니다. 만약에 뭐 그 장바구니면은 뭐 바스켓이 될 수도 있고 페이지 뷰면은 페이지 뷰, 상세 페이지 조회면 뭐 컨텐츠 뷰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일즈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 저희가 설정한 타겟팅에 대해서 이거는 약속을 해서 여기에 적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쉽게 하려고 맞춤 타겟 M, 유저 타겟 U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맞춤 타겟, 유저 타겟 설정 안 했으니까 지우고 만약에 맞춤 타겟 했으면 뭐 M 그리고 위치는 대한민국이죠. 한국이면은 코리아 K 그리고 연령도 뭐 예를 들어서 25세에서 34세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
성별도 뭐 맨, 우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상세 타겟팅 보통 이제 그 본인들이 판매하시는 그런 제품 관련된 상세 타겟팅을 걸어 놓으시죠. 그래서 좀 오시면은 이제 클로스니까 C 뭐 플레임으로 적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주요 노출 주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은 피드.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GA랑 연동해서 하는 걸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은 노출 지면은 굳이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다 집계가 돼요. 자, 그래서 안 적어 줘도 되고, 뭐 기기 타겟팅을 할 거면은 또 여기 iOS. 자, 이러면 제가 약속이 된 내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광고 세트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나중에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 세트에 대해서 뭐 그냥 이게 뭐 니트 판매 이러고만 돼 있으면 세팅 내용 모르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 세트는 9월 15일에 세팅을 했고, 웹이 이제 랜딩 페이지 넘어가는 곳이고, 세일즈 판매가 목표고, 뭐 맞춤 타겟 설정했고, 한국 25세 34세 여성들에게 노출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옷 상세 타겟팅 되어 있고, iOS만 노출을 하구나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재도 똑같아요. 소재도 뭐 23091호. 자, 뭐 예를 들어서 니트인데, 자, 니트인데 뭐 니트 이름이 있겠죠. 뭐 ABC 니트.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딩이면은 뭐 시딩. 그리고 뭐 단일 이미지일 수도 있고 슬라이드일 수도 있고 뭐 컬렉션 영상 다양하겠죠. 뭐 슬라이드면 슬라이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제품이 색깔이 여러 개다 그러면 앞에 뭐 블랙, 시딩, 슬라이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제품 그리고 이 광고 소재 세팅에 대해서 이렇게 세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광고 소재 제목도 소재 내용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수동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머스 관리자에 저장을 해두신 카탈로그 내용으로 세팅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단일 이미지 아니면은 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다양한 형태로 도출을 맞게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저희가 이제 광고가 노출됐을 때 그 밑에 이렇게 좀 조그맣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싫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까 제가 인스타 탐색 말씀드렸을 때 그 한 화면에 광고가 뜨지 않고 이게 좀 조그만 화면에 뜬다고 했죠. 그것처럼 나는 내 광고를 이 보는 유저가 온전히 내 광고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꺼주시는 게 좋겠죠. 당연하게도. 저는 보통 끄고 진행을 하고요. 이제 뭐 이렇게 소재를 세팅을 하고 문구도 세팅을 하고, 자, 행동유도.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커머스 업종에 대한 광고를 보실 테니까 뭐 또 옷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의류 광고가 떴어요. 그럼 밑에 보통 지금 구매하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없어요. 오류가 아니에요. 자, 저희가 지금 주문하기로 행동 유도 버튼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지금 구매하기로 유도 버튼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할 수 있는 칸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더 알아보기랑 지금 주문하기랑 두 개로 세팅해 보시면은 저희 광고가 노출될 때 이게 나오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판매를 원할 때는 지금 주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 유도 버튼은 지금 주문하기.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적어 주시고, 자, 매개 변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다음 강의 때 GA 데이터 제 거 가져와서 면밀하게 또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강의 저 시간이 좀 촉박해서 GA와 매개 변수를 메타 광고에 설정하는 법 좀 자세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재 세팅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제가 다음 주에 바로 한번 또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다음 강의에 GA
데이터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